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관련해서 공수처가 이르면 월요일에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제 14시간 조사했지만 주말을 보내고 바로 다시 부르겠다는 겁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호주 대사 임명으로 논란이 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이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통화를 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어젯밤 자정이 다 돼 조사를 받고 나온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시는 거 인정하시나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4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공수처는 주말을 보내고 이르면 월요일에 유 법무관리관을 다시 부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인 유 법무관리관은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주요 장면마다 등장합니다. 수사 결과 발표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지난해 7월 31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이러한 통화를 했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이미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국방부로 회수할 때 경찰 고위 관계자와 직접 누가, 언제, 어떻게 사건을 가져올지 등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기록 회수 당일 유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재검토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두 사람의 조사가 끝나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차례로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40년 만에 올림픽에 나갈 수 없게 된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고개를 숙였지만 대표팀 감독 내정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겁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아시안컵 논란에 이어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책임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은 올림픽 본선행 티켓 없이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이어져 온 본선 진출이 마감됐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감독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들 앞으로도 많이 성장해야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팀은 23세 이하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에 패했습니다. 퇴장으로 수적 열세의 경기를 치렀고 황선홍 감독마저 레드카드를 받아 연장전과 승부차기는 경기장 밖에서 지휘했습니다. 그 정도는 심판한테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석연치 않은 판정이라고 봅니다. 황 감독은 연령별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제가 2년 정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이 구조고 이 시스템이면 격차는 더 벌어질 거고 격차는 더 좁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A 대표팀 사령탑 자리를 놓고 축구협회와 면담을 가졌다는 소문에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 그렇게 비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뭐 다음 생각하고 뭐 뒤에서 작업하고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팬들은 축구협회와 그 수장인 정몽규 회장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축구는 아시안컵 졸전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고 손흥민, 이강인의 충돌로 큰 상처를 입은 바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2년 전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차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아직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현행법상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최근엔 사고가 났던 그 자리에서 직접 재연 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앞차를 들이받고도 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60대 운전자가 소리칩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차는 30초 동안 600m를 더 달렸고 도로 중간을 뚫고 날아간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뒷자리에 있던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명백한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유족이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결국 8일 전 차량 제조사도 법원도 경찰도 아닌 도현이네가 수천만 원을 들여 사고 재현 실험을 했습니다. 국내 급발진 사고는 차종에 관계없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골목길 주차된 차들을 지그재그로 치고서야 멈추는가 하면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데 후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난 5년에만 총 364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기계적 결함이 입증되기 전까진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일 뿐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